더 좋은 균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그게 이렇게 발효를 시키면 그 요플레 있잖아요. 요플레랑 똑같아요. 그래서 하루만 상온에다 이렇게 우려놓고 이제 발효를 시키면 그처럼 이렇게 뻑뻑해지면서 이제 거기다 가장 어떤 뭐 포도나 뭐 땅콩 아니면 과일 같은 거 넣어갖고 이렇게 먹으면 식사대용으로 너무 좋고요. 이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균은 살아있는 프로바이오틱스는 살아있는 균을 섭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 화장실도 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전 그걸 먹으니까 막 설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왜 설사가 나는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깊이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설사를 나는 이유를 알았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아마 우리 한 집밥도 두 집은 작년에 다 그거 해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좋고, 근데 그건 너무 좀 쉬워요. 그런데 또 되게 쉬운 방법이 있잖아요. 유산균 만들어내는 방법이 뭐냐면, 아까 우리 불가리스 얘기했죠? 네. 비피도박테리움 균이 불가리스 균이라고. 그리고 우리 저기 비피도박테리움도 그리고 비피더스 그 상 똑같잖아요. 근데 말하자면 그게 뭐냐면 거기에 보면 그 유산균을 사면요, 거기에 이제 균이 살아있어요. 유산균이. 균은 살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요, 그래서 그 유산균 제품은 오래되면 안 돼요. 오래되면 죽어요. 근데 이거를요, 정말로 우유를 하나 이렇게 사갖고요, 비피더스나 불가리스 같은 경우 하나 사갖고요, 제가 해먹어봤거든요. 사갖고, 근데 절대 유산균은 새 제품이 닿으면 안 돼요. 새 제품이 들어가면 얘가 죽어요. 그러니까 새 제품이 아닌 플라스틱이나 아니면은 그 유리에다가 그 우유 있잖아요. 한 500ml 딱 붓고요. 저 불가리스 하나 붓고 한 20에서 25도 되는데 바꿔두면 아침에 일어나면 우유 두부처럼 이렇게 슬럽처럼 나와요. 근데 이제 불가리스라는 거는 시지도 않고 되게 맛있어요. 근데 이제 말로는 근데 균도 종류가 많아도 유익한 균이고 좀 이런 균이 있는데 뭐 작년에 TV버섯이 하도 유행해서 저는 TV버섯을 해먹어요. 그래서 간단히 이제 팁으로 이제 저녁에 뭐 이거 이제 유산균 공부하고 나면 그렇게 해먹으세요. 그냥 통에다가 그냥 TV버섯은 제가 균주가 있어서 원하면 제가 많이 분양을 해줬어요. 해줄 수도 있고요. 그거 안 해주는데 뭐 세라토닌. 네? 해줘요. 그럼 이제 뭐 두 분이 알아서 좀 해결 좀 해주시고. 그러니까 저기 세로토닌이 이제 막 이렇게 나오게 이렇게 위장을 달래주시면 사모님이 아마 이렇게 TV버섯 해주실 거예요. 그게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2달 전에 유익균이 이렇게 막 나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프로바이오틱스는 내용이 많지도 않아요. 너무 간단하면서 중요한데 중요하지만 2살 정도가 되잖아요. 이렇게 막 유식하면서 2살 정도가 되면요. 우리 장 내에 균이 이렇게 균형을 이룬대요. 균형을 이루는데 중요한 건 균형을 이루는데 어떤 균으로 균형을 이루는 가 중요해요. 먹는 거에 따라서 균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체질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미생물이 어떻게 이렇게 균총을 장내의 균 이거를 균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어떤 균으로 이렇게 이루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게 쉽게 표현한 체질이라고 표현하면 이퀄은 아닌데 우리가 이해를 체질이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먹지도 않는데 조금 먹는데 살찌고 이것도 이와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지방 대사에 이 세균이요.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어떤 지방 축적의 효라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가 장에 어떤 균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똑같이 먹어도요. 그다음에 그게 지방 축적되는 이제 그런 쪽으로 이게 가는 경우고 아니면 이게 분해돼서 배출되는 그래서 안 먹는 게 살찌는 것도 이게 이게 장 세균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도 특히 우리 그 부분도 이제 우리 고객 관리에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보가 될 거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어렸을 때 장에 뭘 우수한 장으로 이게 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체질이 안 바뀐다, 이게 어릴 때는 이렇게 변하기 따지면 쭉 가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한번 여기에 결국은 장에 어떤 균이 차지할 거냐 이거는 쉽게 보면 땅 따먹기예요. 땅 따먹기. 그래서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모유에 있잖아요. 그 진짜 신이 모유를 먹으면 그 비피더스균이 아주 유익한 유산균이거든요. 유산균이 제일 먼저 들어오니까 자기가 자기 다 땅이에요. 이게 그냥 이 장이 지 땅이니까 아무 경쟁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땅이니까 가고 내 땅 다 거물고 놓고 다 선점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계속 그러면 괜찮은데 나중에 뭐 밥 먹고 막 이러면서 다른 균이 들어오면서
그 유익한 유익균하고 막 싸우고 계속 땅 따먹게 하다가 막 뺏기고 뺏고 막 이러는 거서 뺏기면 내가 약하다고 병드는 거야. 그런데 이게 이제 한 번 이렇게 딱 이렇게 땅 따먹기를 하잖아요. 유산균이 유익한 균이 점령을 하면 균 중에서도 균이 종류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갖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베스트 균이 있고 뭐 차산균이 있고 뭐 차차산균이 있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내가 어렸을 때 뭐 2살, 3살, 초기 때 음식 먹을 때 2살, 3살, 4살 때 유익한 균이 이렇게 내 장을 이렇게 점유하도록 유익한 이제 프로바이오틱스가 아주 좋은 발효제, 특히 이제 프로바이오틱스가 굉장히 되는 게 이제 발효식품들이에요. 발효식품들인데 당연히 효소 많이 들어있지만 이제 발효식품들이 굉장히 이제 유익한 유산균이 들어있다라는 거에서 그런 거를 뭐 이렇게 인스턴트 같은 거 먹여주면 내 대장에 해로운 균들이 전무해버리고 그러면 이게 체질하고 나중에 이게 질병으로 연결이 되는 거여서 어렸을 때 내 장에 이게 어떤 균으로 이렇게 점하게 할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부모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어려서 식습관이 이게 늙어까지 가잖아요. 그럼 식습관이 연결되면서 내 대장의 모양새를 결정을 짓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무균상대에서 진짜 면역력을 똘똘 느꼈던 이제 우리 장들이 이렇게 이제 먹으면서 식습관에 따라서 장균층에 이렇게 그 모양새가 바뀐다는 거, 이걸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은요, 우리가 이제 첫째 시간에 발효하고 부패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발효하고 부패에 대해서 배웠는데, 근데 시간이 제가 한 10분만 정도 하고 조금 쉬고요. 제가 할게요. 근데 이제 그 첫째 시간에 이제 발효하고 부패에 대해서 근데 발효는 뭐라고 했어요? 결국은 우리 몸에 유익한 게 발효고 우리 몸에 해로운 게 부패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장은요 체외기관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막 식사를 하잖아요.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을 먹으면요.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도 먹고 지방도 먹고 뭐 여러 가지가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질 좋은 탄수화물 음식을 먹어서요. 이게 이제 그게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몸에 이로운 균이 있으면요. 소화 분해 흡수가 잘 되었고요. 얘가요. 분해가 잘 되었고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감기를 껴도 이게 발효가 잘 되는 냄새가 나요. 근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단백질 같은 거를 이게 이제 발효가 되는 게 아니라 장 속에서 먹은 음식물이 너무 많이 먹어서 다 발효 밑에 이게 이제 썩는다 그러면 이제 방 냄새가 나는 거. 특히 있잖아요. 우리 고기 너무 많이 먹은 날 하지 않나요? 고기를 너무 많이 먹은 날 서로 다 못 시키면요. 정말 이제 옆에 사람한테 민폐를 끼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고기 속에 있는 단백질이 이제 소화 흡수가 되는 게 아니고 다 소화가 안 돼서 부패가 되거든요. 부패가 돼서 부패가 된다는 건 뭐냐면 인간한테 해로운 균이 막 득실득실 하다라는 거예요. 장 속에. 그렇게 되면서 이제 부패가 되면서 질소 잔여물을 남기면서 질소 잔여물들이 그 노폐물이 이제 피 속으로 들어가서 그럼 피 속으로 들어가면 피가 탁해지면 결국은 생활 따라서 동맥경화증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고 이러면서 악순환이 되면서 이제 몸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균이 이제 부패균이 해로운 균이 아니라 유익한 균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먹는 것도 분량이나 종류를 우리가 잘 조절해야 되는 거. 그리고 그걸 먹는 거에 따라서 유익균과 부패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통 이렇게 되고 그 산패는 뭐냐면 우리 또 지방을 먹잖아요. 지방을 먹으면요. 아마 산화 기름이 뭔지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 여자들은 이제 살림을 해봐서 보면 아는데 이렇게 지방을 막 산원에다 이렇게 오래 두면 이렇게 프라이팬 옆에 보면 딱딱한 거 막 이런 게 있죠. 이게 이제 산화된 거라고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이제 우리 대장 속으로 들어가면요. 이게 이제 해로운 균을 막 번식을 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부패되기 쉬운 원인들이 이렇다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탄수화물을 과잉 섭취 시 소화되지 못하는 잔여분이 부패가 돼서 그래서 이제 내가 관계를 다 이렇게 했는데 전혀 남들이 몰아치면 내가 장이 아주 유익한 장들이 잘 소화를 잘 시켜 발효가 되는 거고요. 냄새가 좋다 그러면 내가 뭔가 잘못 먹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건강의 바로미터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필요가
그래서 우리 장속의 세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기 체내가 아니고 체외라는 거 이제 우리가 연결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한 것처럼 우리 소장에는 유산균이 이제 대세를 이루고요. 대장은 뒷도수균이 이제 대세를 이룬다고 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신생아 분변을 갖고 이게 유산균이 무슨 종류인지 확인해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분변의 90% 이상의 리필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요. 아까 장내 세균 총수도 천정어리 된다는 거. 그래서 근데 있잖아요. 우리 몸속에요. 세균을 우리가 600주에서 1000조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세균을 다 이렇게 뭉쳐갖고요. 세균을 다 뭉쳐갖고요. 이렇게 무게를 달면 얼마큼 될 것 같아요? 무게를 달면. 이게 정말 우리 몸이 세균 덩어리고 정말 뭐 600주에서 1000조마리의 여기 마리가 무생물이 살고 있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거를 무게를 달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한번 그냥 통합을 맞춰보세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무게를 달면 이 세균이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이게 무게가 있을 것 같지도 않잖아요. 근데요 몇 킬로 정도 될 것 같아요? 세균을 이렇게 우리 목재기를 딱 모아갖고 똘똘 뭉쳐갖고 저 굉장히 놀랐어요. 이 무게를 사실 개인적으로 놀랐는데요. 얼마 몇 킬로 정도 될 것 같아요? 200g. 200g. 몇 g일 것 같아요? 몇 킬로로 얘기합니까? 킬로그램도 좋고요. 킬로그램은 그램수로 표현되고요. 묻지 말고 답 주세요. 얼마냐면요. 세균을 딱 보면요. 1kg입니다. 1kg. 근데 있잖아요. 우리 세균이 이렇게 많다면 1kg 정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소장에서 영양 다 흡수하고 대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대장에서 이게 해갖고 분변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분변을 성분을 분석을 하면요. 근데 이제 해련균의 대부분은 이제 대장에 있어요. 그죠? 대장에 있다라는 거 다시 보면서 분변을 이렇게 분석을 하면요. 이제 그 분변 속에 수분이 있잖아요. 수분이 있으면은 수분을 뺐을 경우에 그 우리가 먹은 음식 찌꺼기는 한 60% 정도, 40%가 다 세균이에요. 맞아요. 분변이에요. 반이 그냥 세균 덩어리. 우리는 그냥 저거 음식 먹은 음식 찌꺼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잠분히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분석을 하면요. 물 뺀 40%가 세균이래요. 이게 1kg가 되는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생각보다 정말 우리 몸은요. 그냥 미생물 덩어리라고 생각을 해도 그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느낌이 와닿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뭐 이런균, 유익균, 뭐 유해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있잖아요. 항상 어디 가나 꼭 중간자적인 자가 있어요. 뭐 이렇게 상이 있으면 하가 있고 상하 사이에 균이 있고 천과 지 사이에 인이 항상 있잖아요. 균 중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모든 균이 그러면 이렇게 우리 장 속의 균의 비율이 틀리다고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장의 어떤 그 세균의 밸런스가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 이거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균하고 해로운 균하고요. 그냥 해롭지도 않고 이롭지도 않고 이런 균이 있대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밸런스는 이런 균이 3.5 정도 돼요. 그리고 해로운 균은 0.5% 정도 돼요. 이두저도 아닌데요. 그래서 이 밸런스가 깨지면 결국은 이제 질병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사람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잖아요. 나이가 들면요. 근데 아까도 했지만 그 종류가 우리 몸속 미생물의 종류가 어떤 분은 1000종, 마리수 말고요. 어떤 분은 1000종, 어떤 분은 400종 막 다양하게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요. 참 희한하게요. 이 세균의 종류 수도 줄어든대요. 줄어들고요. 특히요. 우리 어린이 이렇게 논이 되면요. 이렇게 소화를 잘 못 시키잖아요. 근데 이제 세균 중에서도 이 소화 관련 이제 장에 있는 유익한 균들이 이렇게 자연반응들이 줄어들면서 결국은 조용히 줄어든다라는 결국은 면역력이 떨어진다라는 거고요. 면역력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결국은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질병 관리는 그냥 뭐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그냥 그대로 둬도 저절로 둬도 이제 균 수도 줄고 유익한 균은 당연히 더 줄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노화를 이렇게 없앨 수는 없지만 지연시키려고 하면 결론은 이제 식습관 먹는 거로 이제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공부한 거에 사실은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게 다예요. 그래서 뭐 이제 전반 강의는 이거로 끝내고요. 한 5분, 10분 정도 쉬고요. 제가 이제 후반 그 다음 시간에 한 20분 정도면요. 정확히 프로바이오틱스의 작용 기전이 뭐고 효능이 뭔지 이 부분 하고요. 제가 이제 발효식품 이제 김치나 치즈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하고요. 이제 오늘 설명 끝내겠습니다. 지금 30분이니까요. 한 5분